네, 두 가지 죄에 해당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음주운전죄입니다. 위험운전 치사죄가 훨씬 무거운 범죄이기 때문에 이 죄에 가중처벌되는 방식으로 처벌이 됩니다. 위험운전 치사죄라는 건 뭐냐면 음주 또는 약물에 취해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 그걸로 인해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성립하는 죄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취해야 위험운전 치사까지 되느냐? 사실 실무에서 이 둘을 가르는 기준 중에 하나는 당연히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있겠지만 진술을 할 때 너무 술에 취해서 필름이 끊겨서 기억이 안 난다든지 대개는 이런 경우에 많이 돼요.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술에 취해서 그날 음주운전을 했던 사실은커녕 뭐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위험운전치사로 죄명을 변경하게 됩니다. 김모 씨는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제 실형인데 사실은 이 부분이 가장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낮술 음주운전을 해서 6살 아이가 사망했는데 형량이 8년밖에 안 나왔다는 거죠. 징역형 8년이 말이 되냐? 과연 이 8년이라는 게 어느 정도 형량인지를 실무상 한번 살펴보면요. 법정형을 보면 위험운전 치사죄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형량인데요. 그런데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적용해 보면 한 10년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검사가 구형한 건 어떨까요? 검사는 10년을 구형했어요. 거기에서 그중에 8년을 법원에서 선고를 했으니까 사실상 뭐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판사가 뭐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법조인들이 보기에 통상적으로 다른 사건에 비교하면 이 정도면 법원에서도 꽤 안 좋게 판단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또 저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인의 법 감정으로 보면 너무나 형량이 약하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의 목숨은 어떻게 되는 거고 유족들의 남은 삶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불과 얼마 전에 이 가해자가 이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두 번째로 더 분노하고 있는데요. 항소를 하는 게 항소의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하지만 양형부당도 법에서 정한 항소의 사유이고 많은 사람들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합니다. 그런데 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소를 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고요. 죄를 인정하지만 형량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봐달라라는 차원에서 항소를 하는 경우가 많죠. 당연히 죄를 용서를 구하는 사람도 항소를 하는 거고 이 항소의 의미에 대해서 이 분노하는 사람들은 1심에서 이 가해자가 충분히 반성하고 잘못했다고 했으니까 감형을 받은 건데 그런데 항소를 해버렸다고 하면 이게 반성을 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항소의 의미를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잘못했는데 한 번만 더 봐주세요. 조금만 더 봐주세요.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게 실제와 좀 더 가까울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1심 선고를 받고 아니 내가 왜 이렇게 많은 형을 선고받아야 되는데 하면서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항소를 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항소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당연한 권리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건 저도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검사가 항소를 할까요?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 검사가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선고가 되고 기사가 났을 시점에만 해도 검사가 항소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검사가 구형한 그대로 선고가 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10년 구형을 해서 8년 징역형이 선고가 됐어요. 사실상 검사가 의도한 대로 선고가 된 겁니다. 되게 검사는 한 절반, 구형의 절반 이하 정도가 선고가 되면 항소를 검토를 하거든요. 10년 중에 8년이면 검사가 굳이 항소를 할 이유는 실무상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여론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검찰에서도 여론을 의식해서 항소를 하고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구형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양형 기준에 따라 구형해야 될 필요는 전혀 없으니까요. 얼마 전에 피고인이 항소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항소심에서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검사가 아닌 피고인만 항소를 했을 때는 원심보다 더 센 형을 선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은 믿져야 본전처럼 항소심에서 형량을 다투고 혹은 잘 안 되더라도 원심 형량이 유지되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검사도 항소를 하게 되면 이 형량이 원심보다 더 세질 수도 있고 더 낮아질 수도 있고 모든 가능성이 열려진 상태가 되는 거죠. 심지어 검사의 구형도 너무 낮다라는 비난을 받고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의식을 해서 항소를 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를 합니다. 근데 더더욱 가해자, 피고인까지 항소를 했기 때문에 검사가 항소할 가능성은 더 높아졌죠. 그러니까 만에 하나 2심에서 형량이 깎였을 경우에 검사는 너는 왜 항소 안 했냐라는 비난까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항소를 안 하지만 이 경우에는 피고인도 항소를 했으니까 검사도 한 김에 같이 항소를 할 가능성도 있다.
항소심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를 안다면 사실 뭐 돗자리를 깔아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항소심에서는 감형이 되지도 않고 뭐 당연히 가중처벌이 될 가능성도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고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유족과 합의가 된다면 뭐 당연히 감형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여론을 보면 합의의 가능성은 없을 거라고 보이고요. 만약에 항소심에서 검사가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만 항소했다면 그렇다면 뭐 형량이 1년, 2년이라도 감형될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아마 여론을 의식해서 판사도 뭐 추가적인 다른 감형 사유라든지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사유가 딱히 발견되지 않고 있고 판결이 그렇게 부당하다는 뭐 정황도 없다면 그냥 항소를 기각하고 끝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 변호사가 보기에 이 사건에서 이 정도 형량이면 통상적인 형량이다 라고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적정한 형량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에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사건을 보고 분노한 한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 법이 너무 가해자의 이 죄질에 비해서 가벼운 처벌이 유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 판결을 두고 검사나 판사를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사나 판사는 공무원이고 물론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고 지켜야 되는 이제 뭐 내부적인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뭐 자의적으로 무슨 200년, 300년 징역형이 가능한 뭐 미국 법정도 아니고 권고형보다 지나치게 많은 형을 구형하거나 혹은 선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물론 뭐 양형 기준을 넘어서는 판결을 선고하거나 양형 기준보다 아래의 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이유를 적시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판사 입장에서는 여론을 탔다고 해서 뭐 여론을 안 탔다고 해서 이 사건을 다른 사건과 다르게 차별해서 판단하는 것은 오히려 부당하고 통상적인 수준의 선고형을 내려야 그래야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도 맞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보면 위험운전치사죄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잖아요. 그래서 무기징역 상한선은 굉장히 세고 하한선은 3년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혹자들은 3년 너무 하한선이 약한 거 아니냐, 그걸 늘리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사라는 게 물론 이렇게 술 마시고 음주운전해가지고 사고를 내는 경우도 맞지만 사건을 막상 맡아서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이거는 죄에는 해당이 되는데 같은 죄를 범한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너무나 좀 안타까운 상황들도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구제해주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하한선을. 근데 이 하한선을 너무 높이면 이제 민식이법처럼 지나치게 과도한 처벌로 인해서 억울한 가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문제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양형 기준을 좀 더 세분화하고 어떤 경우에는 하한선을 굉장히 높게 설정하는 양형 기준, 그러니까 대법원의 양형 기준에 대한 변화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 유익하셨나요? 하지만 이 영상만으로는 2% 부족합니다. 이 영상 그리고 이 영상까지 확인하셔야 진정한 도로왕이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주세요. 지금까지 도로왕 김지훈 변호사였습니다.